예, 이번 시간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화를 알아본다는 것은 이제 정화일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화일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화인데요. 천간 10개 중에 이제 화를 의미하는 게 병화하고 정화입니다. 근데 이제 정화는 병화하고 틀리죠. 병화는 이제 태양을 의미하지만 정화는 이제 어떤 등촉화, 그다음에 화로, 촛불, 모닥불, 이런 이제 타는 이제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정화를 이제 그 성진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도 의미하고 이제 타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정화가 이제 이렇게 타는 불을 의미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근데 큰 어떤 그런 태양처럼 큰 건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좀 약해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는 활활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유내강의 성격이다.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실적이 이제 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내면에는 어떤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정화일주를 가진 사람 잘못 건드리면 또 이제 아주 좀,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 정화를 가진 사람한테 이제 어떤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화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타는 불이기 때문에 좀 열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병화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화도 은근한 어떤 그런 열정이 이제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가 이제 이제 타는 불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직감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두뇌 회전도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생각 자체가 이제 어떻게 사람을 딱 그렇게 통찰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일주 이제 정화를 보면 굉장히 좀 온순해 보일 수가 있죠. 촛불이나 모닥불을 타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타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인한 의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의외로 또 이제 한성질 하죠. 또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병화랑 좀 구별되는 어떤 그러한 독특한 어떤 그런 감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는 이제 별도 의미합니다. 이게 별성, 별진이잖아요. 그래서 정일간, 정화가 이제 해월에, 해시, 해월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시나 해월에 태어난 이 정일간은 아주 또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정화가 이제 이 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별은 좀 어떤 슬기로움 같은 걸 의미하죠. 밤에 이제 쫙 지구를 비추는데, 이 해시는 이제 아주 그냥 야심한 밤이잖아요. 또 요 시기에 별이 좀 총총 빛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별이 아주 많이 떠 있는 그런 시각일 때 이제 해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요 정화일간이 해시에 태우면 좀 총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12운성상으로도 이제 요 해는 이제 태지에 들어갑니다. 태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아주 이제 어떤 감춰진 어떤 많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밤도 의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일간이 해시에 태어났다 하면 좀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화인데요. 이제 일간 희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 희기론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정일간인데요. 정일간이 이제 다른 천간들을 봤을 때 그게 이제 희하고 기하고 이제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하고 기. 그래서 일간이 이제 이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다른 10개 천간을 만났을 때
그 천간이 도움이 되느냐, 또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병정무기경신 10개를 다 대입을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연천간이나 월천간, 시천간에 10개의 천간을 대입해서 요 희와 기를 이제 논하는 겁니다. 요 희하고 기를. 요 희는 이제 뭐 기쁘다, 이제 그리고 요 기는 이제 꺼려한다, 이제 그런 거니까 정화일간이 기쁜 천간, 정화가 저 천간을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거하고 정화가 이건 좀 꺼려한다, 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구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갑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뭐 정화가 이제 갑목을 봤다 그러면 갑목도 사실 뭐냐면 정화가 필요하죠. 갑목은 큰 나무 이제 뭐 이런 건데, 갑목이 쓰인다 그러면은 이제 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그 불이 이제 나야 되는, 그 불이 이제 화죠.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도 정화가 필요한 거고 정화도 갑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갑목은 이제 인석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학업이나 공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학업 능력이 좀 우수하고, 그다음에 갑이 갑천간이 자리를 잘 잡고 이제 통근을 하든 이런 어떤 좀 힘이 있는 갑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부모덕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은 저거한테 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갑목은. 어쨌든 이 정화는 불이기 때문에 모닥불, 등촉화, 이런 별도 의미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타는 어떤 그런 불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는 불은 반드시 어떤 그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연료 중에 하나가 이제 갑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갑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갑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을은 화초, 1년의 화초잖아요. 이제 뭐 들판에 있는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막 그 이름 없는 그런 잡초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화가 이게 을목을 보면 막 한꺼번에 확 타고 이제 꺼져버리는 이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 기토는 이제 을목은 이거는 이제 기로 들어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나 학업을 의미하지만 이제 크게 발달하기는 이제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는 이제 별이고 그 병화는 태양인데, 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이제 관계가 물론 있죠.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우주 법칙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현상이고 이제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지만, 이 지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정화가 이제 타는 불이고 병화는 이제 태양인데, 뭐 서로 크게 뭐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나쁠 정도는 아니겠다 해서, 이거는 뭐 병화 정도는 이제 뭐 보통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화가 이제 정화를 봤다 그러면 이제 타는 불이 다시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 모이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모습을 좀 더 좀 세력을 갖추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성장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정화를 본다는 거는 이제 좋다, 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가 되겠죠. 이제 무토를 보게 되면요. 무토는 이제 토인데, 이게 이제 그 정화는 이제 타는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도자기를 구워내는 이제 가마, 그 예전에 그 보면 가마 단지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뭐 도자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것들을 이제 해내는 그런 뭐 화병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뭐 이제 그 꼭 쓰임새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무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정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화는 이제
가마 안에서 타고 있는 불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무토는 이 불을 이렇게 쫙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건 이제 상관이지만 뭐 흉성인에 속할 수 있겠지만 일단 희계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화일간의 무토는 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토는 이게 이제 뭐 들판이고 평야고 논밭인데 이거는 이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막 초원을 태우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의 어떤 정화가 기토가 본다고 한다는 거는 사실 크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기 정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경금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 간목이 이제 희에 들어갔잖아요. 이 간목인데 이 정화는 간목이 있어줘야 이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정화는 타는 불꽃이라 타려고 하면 연료가 있어야 되죠. 그 연료가 이제 갑인 거죠. 근데 이 갑을 제대로 만드는 게 바로 이 경금입니다. 경금이라는 거는 이제 무쇠, 이제 이런 뭐 돌, 뭐 큰 돌 이런 건데, 이제 무쇠 덩어리로 이제 신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금은 막 날카롭게 쪼개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좀 희로 볼 수 없는 건데, 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간목 입장에서 볼 때 경금은 나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경금인 거죠. 그러니까 경금으로 이 간목을 패는 거죠. 장작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벽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쪼갠다는 거는 쪼갤 벽자거든요. 이제 그 쪼갠다는 건 얘가 쪼개는 거죠. 경금이 간목을 쪼개가지고 이 간목이 쓸 수 있게끔 이건 끌이 자잖아요. 이게 끌어온다. 뭐를 끌어오느냐? 이 정화를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그 사주 용어가 좀 간혹 자주 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벽갑인정 사주가 굉장히 좀 성장이 좀 좋고, 그 다음에 두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규격 사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시게 되고, 어쨌든 이건 벽갑인정의 어떤 그런 그 사주 구성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벽갑인정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 정화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정화를 근데 왜 끌고 오느냐?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 간목이 필요로 한 정화인데, 이 간목을 쓰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경금인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이 갑을 깨는 거죠. 갑을 깨어서 결국은 이 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화를. 그래서 이걸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벽갑인정. 그 벽갑인정 사주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총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식록이 풍부한 어떤 그런 이제 사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벽갑인정은 결국은 뭐냐면 간목하고 정화하고 경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간에. 그래서 이제 경금이 있고 이렇게 간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벽갑인정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되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경금이 오고 이쪽에 간목이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요거 경금이 오고 간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오든지 아니면 요런 형태가 오든지 요거 괜찮아요. 이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면 지금 요거는 정화 입장에서 요 경금은 그 정제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정인이 됩니다. 똑같이 정정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공부도 굉장히 잘하면서 재산도 모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주, 벽갑인정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외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갑
갑하고 이제 경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이 들어가고 여기에 경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일단은 아까 여기 경금이 있을 때는 이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충이 이건 아니죠. 근데 얘는 뭐냐면 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경 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꿔서 여기 경금이 있고 여기 갑목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벽갑 인정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뭐냐면 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화 입장에서 갑목과 경금은 정말 좋은 건데 그 갑하고 경의 어떤 위치가 일단 시천간하고 월로 가든지 시로 해서 연으로 가든지 이게 좋은 것이지 요렇게 같이 뭉쳐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뭉쳐 있는 거는 이제 크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그 사주 분석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이 되거나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 또 요렇게 구성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연하고 월에 갑하고 이제 이렇게 경이 들어오는 경우는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금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신금이죠. 이 신금은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굉장히 타는 불인데 이거는 이제 보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얘를 갖다 녹이죠. 그리고 요 신금은 이제 이건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금하고 정화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면 사실 뭐냐면 재산을 좀 모으기가 여러 가지 좀 힘들겠다. 이렇게 물론 재산을 모을 수 있죠. 그렇지만 모으는 과정도 힘들고 또 이제 어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신금은 이제 기에 들어간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수죠. 임수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정임합을 하죠.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커다란 강이나 이제 바다 이런 건데, 뭐 이제 정화라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연관성이 없어는 보이지만, 그래도, 이 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강 옆에 뭐 모닥불이 흘러가고, 이제 피고 이런 정도니까, 이제 이 정도는 뭐 한 중간 정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임수를 이제 보고, 또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이게 관성인데,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이 임수를 보면 굉장히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직업, 직장 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이제 마지막 계수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것도 관성인데 이것도 이제 편관이죠. 편관인데 이 정화는 타는 불이잖아요. 타는 불인데 이 계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꺼뜨리는 걸 하니까 이거는 좀 기에 들어가겠다. 꺼리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정도 한다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직장 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는 이제 이 계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화의 어떤 전반적인 그 정화의 특성하고 정화 일간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하고 이제 벽갑 인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